사실은 제가 이 공식 석상에서 황교안 대표 얘기를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황교안 대표가 그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신학교 다닌다고 그러고 정치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자꾸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나중에 제 자서전에다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 안 되겠다. 이걸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당신이 뭘 잘못하고 있고 당신이 무슨 거짓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당 와가지고 대표 출마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가 첫 마디가 그거예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박근혜 대통령님도 알고 나도 아는데 내가 당신을 돕지 못한다는 건 너무 명확한 거 아니냐. 당신은 도울 수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대통령 명예도 회복하고 앞으로 대통령에서 잘하고 뭐 어쩌고 이미 친박이 많이 넘어왔고 그래서 넘어왔다는 친박 아저씨들 절대 믿지 마라. 그 사람들은 그 아저씨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좋은 진이 오면 친 좋은 진이고 홍문정이 오면 친 홍문정이고 하다못해 김정은이 오면 친 김정은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 너무 믿지 마라. 그건 뭐 친이가 됐건 친박이 됐건 다 마찬가지다.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너무 믿지 마라. 그런데 분명히 우리 황교안 대표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는 당신은 이제 앞으로 대통령 하고 싶어서 우리 한국당에 오는 거 아니냐. 일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아마 친황으로 만들고 싶어 할 텐데 이 많이 오기 전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을 다 친황으로 만들고 싶어 할 텐데 그 사람들 너무 믿지 말라는 얘기했고 저는 그때 김진태를 돕는다. 나는 왜 그나마 대통령이 그때 오세훈하고 황교안하고 김진태 세 사람이 나왔는데 나는 김진태를 도울 수밖에 없다. 대통령께 제일 잘하는 사람이 김진태고 또 대통령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김진태이기 때문에 나는 김진태를 도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당신 되는데 말리지는 않겠다. 내가 회방 놓지는 않겠다. 이른바 제가 친박에 남아있는 좌장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황교안 설득도 하고 지금 있는 뭐 많은 사람들이 황교안을 하자고도 얘기했고 아니면 황교안 하면 어떻겠냐고도 얘기했고 뭐 별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황교안 대표는 이러이러해서 나는 도울 수가 없다. 왜? 대통령님을 위해서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그 대통령 서리할 때 뭐 했냐. 당신이 단임 주범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서 무슨 주범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나는 도울 수가 없다. 그러나 많은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때 제가 그 사람들이 대세가 이렇다 어떡합니까? 오세훈으로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김진태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다 친황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친박도 살리고 당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야단도 치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김진태를 도와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하여간 대세가 많은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친박한테 진빚이 없다니요. 친박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황교안이가 거짓말해가지고 뭘 거짓말했냐. 탄핵에 대해서 자기가 뭘 할 것처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 뭘 할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넘어가고 싶어서 넘어가기도 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친박이 찍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당 대표가 됐겠습니까? 진빚이 없다는 게 맞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진빚이 없다는 거 말이 안 돼요. 두 번째 뭐라고 또 거짓말을 했냐?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줄 거 없다. 아무것도 안 해줄 거다. 그때는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친박이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 친박이 뭐라고 하면 친박의 말을 따르겠다.
그래서 사실은 친박들이 더욱 많이 이른바 친박들이 뭐 사실 친박이라고 남아있지도 별로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뭐라고 발언만 하면은 홍문정이 왕따시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탄핵패스 만들어라 왕따시켰죠. 아니 5.18에 관해서 얘기한 거 뭐가 망언이라는 거냐 저 왕따시켰죠. 세월호 뭐 저거 이쪽에 얘기하길래 제가 차명지 뭐 잘못했냐 자꾸 왜 그런 사람들 그렇게 못 살게 구냐 저 왕따시켰죠. 친박이라고 사실 별 사람 남아있지도 않았어요. 어찌되었든 황교안 선생님께서 거짓말을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본인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한국당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을 만큼 떨어졌어요. 이제 홍준표 시대로 돌아갔는데 홍준표 시대는 홍준표 대표는 저랑 같은 남양홍 씨입니다. 죄송합니다. 남양홍 씨인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뭐 후보 시절에 대표 시절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또 출마한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한 번 꼭 만나달라고 만났더니 본인이 아니면 한국당을 구했겠냐. 본인이라서 25%가 나왔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어찌되었든 그런데 내가 왜 박근혜 대표를 당에서 축출했냐.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했냐 그랬더니 그때 무슨 그렇지 않으면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뭐 어쩌고 그래서 지방선거가 한국당 역사상 최고로 깨졌냐 이 썩을 놈아. 말이 되면 비슷한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왜 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진출하냐.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그 한국당 후보한테 투표할 맛이 나갔어요. 대통령이 축출시키고 보수인지 우파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찍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10%에서 25% 안 나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자,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이제 뭐 될 수 있으면 제가 이제 앞으로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만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대통령형 집행정지할 때 그래도 당대표니까 황교안 대표한테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대통령형 집행정지하는데 뭐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아저씨가 들은 척도 안 해. 예. 말씀하셨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누구는 왜 안 찍었는가 이건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어찌되었든 그 당시 형집행정지할 때 우리가 맨날 그 뭐라고 하는 김무슨 성 아저씨도 저랑 이제 15대 입대 동기라 말을 잘 못합니다만 김무성 아저씨도 자기가 뭐 대통령 뭐 한다고 뭐 형집행정지 찍어야 된다고 막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김무성이 그 시기 왜 찍게 만들었냐고. 제가 찍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가 찍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그때 황교안 대표 안 찍었어요. 또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니 우리가 3.1절 기념식에 김홍봉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대개 당대표 대통령 연설이라는 건 직전에 연설문이 나오거든요. 자기가 한 번만 읽어봤어도 거기서 그거 앉아있을 군번입니까? 야당 대표가 지금 김홍봉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앉아있고 그거 잘한다고 박수 칠 군번이에요? 말도 안 되는 김홍봉이가 몰라서 김홍봉이가 누군지 몰랐다고. 하여간 아까 우리 조은진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주변에서 얘기한 사람들이 왜 청와대에 갔는지 아세요? 지금 제가 조금 아까도 무슨 중앙일보 기자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니 문선생 문씨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문정권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어찌하여 50%가 넘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분석하기는 반일 프리미엄 때문에 넘어가고 이렇게 국민들로 호도해가지고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교안 선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반일 프리미엄은 제 여당하고 같이 붙어야 그나마 우리 당 인기가 유지됩니다. 이런 참 그게 무슨 보수고 우파입니까? 그리고 무슨 그런 사람이 한국당을 보수 우파의 중심으로 만들고 뭐 보수 우파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황교안 대표하고 한국당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입으로 우리 공화당 이름을 올리지 마라.
감히 니들한테 니들 이름에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할 우리 공화당의 애국 세력이 아니다. 태극기를 사랑하는 세력이 아니다. 조금 아까 제가 박지원 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우리 부산 갔다 온 게 유명한가 봐요. 부산 갔다 왔다고. 맨 처음에 조사를 해봤더니 부산에 이제 몇 명 안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부산에 많이 왔대. 막 오긴 왔는데 부산에 많이 오긴 왔는데 그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원래 서울 사람, 대구 사람, 뭐 대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가고 부산 사람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또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궁색하잖아요. 하여간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이 많이 모인 거니까 말이죠. 궁색하니까 거기 나온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 지지하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그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밖에 안 되는 우리 공화당 너무 신경 쓸 거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길거리에 서 있는 아주머니들, 눈물 흘리는 아주머니는 어떡하고, 버스 안에서 소름 돋는 아저씨들은 어떡하고, 커피숍에서 커피 먹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우리 조 대표하고 저하고 봤습니다. 뭐 스타벅스 2층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여자가 막 가방을 열어 뭐 하나 그래도 태극기를 꺼내가지고 우리 공화당 당원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아마 태극기를 들고 다녔던 것 같아. 아니 어찌해서 길에 서 있는 사람만 우리 공화당 편입니까?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5천년 역사상 제일 많이 나왔다 그러면 더더 뻥친다 그럴 것 같아서 6.25 이후에 제일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부산 상륙작전, 부산 애척 우리가 승리를 이끌고 이제 그 불길이 살살 우리 서울로 타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주장합니다만은 역시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표가 모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15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은 우리의 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럼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8.15 때 온 사람 그 사람 전부 다다. 뭐 부산에서 또 올라왔다. 뭐 대전에서 올라왔다. 어찌 되었던 정말 길거리에서 부산 시민들이 보여준 그 애국심 그리고 우리 당을 향한 애절한 소망 또 우리 당을 향한 기대, 희망 이거는 제가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가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야 그래도 우리 공화당 당원이고 당대표나 되니까 비 맞으면서도 조원진 대표는 우기도 안 썼지만 저는 우기 쓰더라도 했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애국 국민인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그렇게 열렬히 태극기를 들고 박수치고 눈물 흘릴 때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조원진 대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어요. 뭐 거기다가 수천 가지 수백 가지를 더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모멘텀이라고 그러죠. 모멘텀 이 정부가 꺾이는 모멘텀이 드디어 만들어진 겁니다. 왜 내일도 요즘 막 그 뭐 보수 우파 모이자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가서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공화당에 오고 싶은데 우리 몸값 좀 세게 쳐달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좀 세게 쳐달라.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만 우리 이현주 출판 기념회에 갔잖아요. 가가지고 저 축사하고 싶어서 축사한 게 아니고요. 저 축사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해서 한 겁니다. 제가 세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세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제 우리가 한국당 아저씨들하고 놀지 말자고요. 비교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신문에 무슨 박명호 총장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잖아요. 제가 박명호 총장 살려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거기 뭐 어마어마한 얘기들 많이 했는데 제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혹시 박명호 총장보다 터질까봐. 그 전에 있었던 총장은 그보다 더한 얘기도 했어요. 누구라고 여러분 무슨 총장인지 아시죠? 그 사람 더 많은 얘기 했어요. 그 다음에 한국당
저걸 내렸잖아요. 저 공화당의 조원진이나 홍문종을 보면 피할 것. 이게 한국당의 그 지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목욕탕에서 보면 저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슬슬 도망가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저 성남에 있는 신모위원께서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난 나갈 때까지 안 나와. 나한테 의답하실까봐. 아니면 나하고 얘기했다고 혼날까봐.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도 못하게 하죠. 그러나 우리 조 대표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매일 전화 오는데 어떻게 매일 전화 오는데 우리 당 망했다고 한국당 망했다고 우리 살빵 모임이 뭐냐고 매일 전화 오는 걸 그럼 전화 오는데 너 저기 황교안 대표한테 이른다 이럴 수도 없잖아요. 예? 그래 뭐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여기 전화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소연하는 하소연 다 얘기할까요? 예, 한국당 너무 망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여당은 말이죠.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 있어요. 예, 아시죠? 뭐 민중당, 뭐 저 정의당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3분의 1을 넘기겠다는 게 이게 다 합쳐서 3분의 2 넘기겠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 여차하면 다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3분의 1 돼가지고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고려 연방제 아니야. 민중민주주의 무슨 프로레타리아 민주주의 뭐 시뻘건주의 공산주의 이거 정은이하고 손잡고 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말 힘 한번 못 써보고 나라 몽땅 갖다 다 바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까봐 3분의 1가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애타게 지금 기가에서 이거 하고 있습니까? 그냥 놔두면 나라가 한국당 택도 없어요. 저 아저씨들 택도 없어. 왜? 우선 보수우파 같지도 않고 첫 번째는 지들이 보수우파라고 아무리 힘껏 해봐야 제가 보기엔 많이 하면 50명 할게 50명 제가 보기엔. 왜? 찍을 사람이 없어. 여러분 전번에 바른당 아시잖아요. 바른당의 전국의 시의원, 도의원 우리도 사실은 도의원 다 떨어졌어요. 서울로 말하면 시의원 다 떨어졌어요. 한국당 그 홍준표 선생이 자기가 잘한다고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구청장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바른당은 시의원, 도의원, 뭐 구청장이고 앞에서 한 명, 전국에 한 명인가? 그러면 알아봐야지. 국민들이 보수우파 국민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봐야지. 제가 오세훈 선생 친합니다. 저랑 우리 또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인연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론조사하면 자기가 1등인데 왜 당내에서 지지도가 그렇게 낮은지 모르겠다고. 여론조사하면 유승민도 꽤 나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아저씨들이 유승민 여론조사할 때 찍어주니까. 실제로 출마하면 안 찍지. 그걸 몰라요. 오세훈 선생이 왜 여론조사할 때 자기 막 나오는데 뭐 왜 안 찍냐. 보수 우파 사람들은 오세훈을 안 찍죠. 민주당 사람들은 여론조사할 때 찍어주는 거지. 그게 저 역선택이라고 하면 역선택. 그런 거에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미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의 판단은 끝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양반이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 아니 무슨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저 뭐 친박들한테 뭘 다 줬다. 달 주긴 뭘 줬다고 그래 친박들한테. 에? 거기 저 김세연 뭐 여기 저 옛날에 총리실 데리고 있는 사람들 뭐 저 김무성 뭐 저 바른 그 제가 맨날 요즘 좀 놀리잖아요. 바른 한국당 하라고. 예. 자유한국당 하지 말고 바른 한국당 하라고. 뭘 의미하느냐. 이미 보수우파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이미 여러 번 판단이 끝났어요. 근데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지 모르겠어. 뭐 지들이 안 하면 뭐 혁신 뭐 어떻게 돼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저희가 가만히 있어도 탄핵한 사람도 있잖아요. 당선될 사람 아무리 꼽아봐도 적이 없어요. 아무리 꼽아봐도 당선될 사람이 없어요. 저도 교회 다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교회 얘기를 해야 저 혹시 못 알아들으시는 분 있으면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황교안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랍의 종으로 갔다가 아랍에서 나와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40년 동안을
자기네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때 막 하나님한테 죄를 많이 졌죠. 막 우상신도 만들고 밥 안 준다고 뭘 안 준다고 하나님한테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진노를 하시고 진노의 결과가 뭐냐?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라는 사람 딱 두 사람만 빼놓고는 어떤 사람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진노를 했어요. 그 모든 백성이 다 죽습니다. 이세만 빼놓고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는 저기가 우리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다. 이걸 바라보게 하고 모세조차도 못 들어갔어요. 제가 황교안 대표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국회의원들 많은데 자, 이 사람들 중에 정말 몇 사람 빼놓고는 당신이 안 데려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 맞대.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에서 공천 받는다고 아까 우리 조대표도 얘기했지만 99% 자른다 그러면 1%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아. 자기가 99%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1%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드려서 불쌍해 죽겠어. 네. 왜들 저러고 있는지 말이죠. 일단 한국당이 살 길도 아니잖아요. 그죠? 좀 이 유튜브들 좀 보고 제가 정말 가까운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 했는데 그래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구역을 갸우뚱해요. 야, 민심을 좀 봐라. 사람들을 만나봐라. 제가 그 선거를 참 오래 했잖아요. 제가 오늘도 뭐 농협에서 뭐 한다 그래서 제가 갔는데 아직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젊은 사람들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자기 먹고 사는 거고 바캉스 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직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제가 우리 공화당 대표 됐다고 제가 이제 농협에 오늘 뭐 조합장 뭐 무슨 발표하고 뭐 하는 날 제가 인사했는데 어르신들이 저를 보고 뭐라 그러지 아세요? 아니 바쁘신 대표가 여기 왜 왔냐고. 우린 다 당신 편인데 여기 오지 말고 빨리빨리 뭐 가서 서울 가서 뭐 하라고. 우리 비서들이 있으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니 민심의 향방을 아니 민심에. 얼마 전에 우리 그 한국당 이제 제가 한국당에 있을 때 우리 고문단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 고문단 모임을 계속 하는데 고문단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난 알지도 못하는데 몽땅 다 우리 공화당으로 탈당원서 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탈당 및 입당원서 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어른들한테 저 입당원서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당원들이 다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탈당할 때. 그래도 내가 여기 한국당 사무총장이나 지낸 놈이 그래도 한국당 다 버리고 무조건 이렇게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보이는 사람마다 저는 제가 홍보대회가 잘나고 또 무슨 우리 뭐가 특별히 뭐가 어쩌고 그래서 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가고 있고 누가 보수 우파의 주인이 돼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걸 그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뭐 교회 다니실 분들 계시고 절에 다니실 분들 계시고 제가 전번에 했던 말씀 한번 다시 여러분들한테 반복합니다. 뭐 우리 조원진 대표 기소도 됐고 저는 뭐 기소된 지 벌써 이미 오래됐대요. 우리 다 이거 죽일 사람들 명단에 이미 다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검찰에 들어갔더니 이놈들이 슬슬 웃으면서 다음엔 누가 올 거고 다음에 어떻게 할 거고 다음에 어떻게 될 거고 지들 다 프로그램 돼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놈들 다 자기네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검찰 놈들도 불쌍하죠. 이 박원순하고 똑같은 거예요. 박원순 우리 뭐 할 때 사실은 우리하고 어떻게 대충 타협해가지고 우리가 무서우니까 우리가 뭐라고 박원순한테 자꾸 얘기하면 자기도 무서우니까 우리하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청와대에서 법법자 그냥 놔주냐 그러니까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그 다음날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막 난리친 거 아닙니까? 그 검찰들도 사실 다 저쪽에 있는 애들한테 지시받아가지고 뭘 어떻게 해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은진 대표 기소한 것도 검찰 윤석열이 요놈도 책임져야 되지만 이놈은 아주 큰 책임져야죠. 하여간 바뀌기만 해봐.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기서 어쩌고 저쩌고 다 했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이제 슬슬 여기 머리 많습니다. 여기요. 뭐 1,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참 우리가 속상한 일, 화나는 일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갈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제 귀찮게 하고 당장 우리 무슨 대집행 비행인가 뭔가 이거 우리 당에 있는 뭐 계좌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 막 이거 공갈 치잖아요. 당장 여러분 돈 아니에요. 당원들 돈 아니에요. 그거 이놈들 우리가 김밥 먹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파 있어. 그놈들 공부하느라고 김밥 먹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냐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압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정말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일에 여러분들처럼 헌신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우리 보수 우파 단합대회에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100만이 모였으면 좋겠다. 100만만 모이면 우리가 촛불을 붙였다가 했던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위력으로 문재인 정권을 쫓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우리가 8월 15일 날 태국이 이렇게 다 모이자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 사람들이 결국은 미안한 얘기지만 결국은 우리 공화당한테 붙어야 100만 만들 수가 있겠다. 붙어야 된다고 표현을 해줘서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주축되려는 걸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임감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를 여러분 남편 여러분 우리 아들도 제 말 안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 안 시켜준다고 막 난리 쳤잖아요. 이놈 새끼. 여러분들 덕분에 장가는 잘 갔습니다만은 요즘은 유튜브 보고 감상문 써요. 뭐 아빠가 어떻다는 아빠가 자랑스럽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용돈 안 주거든.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아니 저희가 틀린 말을 하는 게 없잖아.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 웃음거리 조롱거리로 되고 있잖아요. 아니 김정은이한테 쩔쩔매고 있잖아요. 경제 개판 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 때 잘 되고 있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제대로 마치고 여러분들 제가 이 동영상도 있고 어록이 있으니까 제가 맨날 청와대 가면 대통령님께 말씀드린 게 있어요. 대통령님께서 청와대를 물러나실 때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님 정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을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시는 대통령이 돼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뭐 대통령 국정농단이 어떻고 뭐 어떻고 지금 여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하고 이게 상대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하고 있잖아요. 나라 말아먹는 짓거리들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우리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없다니까. 그럼 우리가 틀린 말을 안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 젊은 사람들 아까도 우리가 항상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젊은 사람 지나갈 때 나이 든 사람 지나갈 때 맨날 관찰하는 게 저희 임무잖아요. 저놈은 어떻게 꼬셔야 되나. 어떤 사람 막 비 맞고 가고 어떤 사람 욕하고 가는 사람도 솔직히 있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도 보셨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우리가 설득해야 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그거 듣기 싫어할까? 저 사람이 혹시 문시라도 듣기 싫어하나? 아니면 좌파라도 듣기 싫어하나? 어찌되었든 많은 국민들이 사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짜증을 느끼고 염증을 느끼고 정치에 참여 안 하려고 그러고 또 내가 참여해봤자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 그런 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자괴감이 있는 거죠. 해봤는데 맨날 그놈이 그놈 뽑히고 해봤는데 결국은 나라 바로 잡히는 것도 없고 해봤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위대한 선택을 해야 될 중요한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행동하지 않는 우파는 역사의 죄인과 똑같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항거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 항거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친일파하고 뭐가 다르게 있겠습니까? 친일파는 일제히 항거하지 않은 사람이냐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입장에서 보면 그놈이다. 우리도 그렇게 판단되지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아주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정말 등골이 오싹합니다. 아느냐, 아니면 우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점에 와 있다라는 거. 저희가 엄청난 책임감을 느껴요. 아까도 제가 뭐 일본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물론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정책을 지지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관심이 있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정치 세력으로는 우리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지금같이 아직 5%가 안 돼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해요. 우리가 스스로 5%, 10% 정말 대한민국의 보수를 대표하는, 우익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우뚝 서겠다 그러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여러분들 지금 광화문에서 서울역에서 태극기 흔들고 있는 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홍콩 쳐다보고 있듯이 우리가 여러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홍콩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중국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홍콩 저것들 미국에서 뒤에서 지금 조정하고 있다. 이 사람들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태극기 뒤에서 미국 사람들이 조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사실 미국이 조정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미동맹을 주장하고 있는 것 뿐이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지,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조정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든창을 비롯해서 우리 박스를 비롯해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가 공화당 된 이후에 대한민국 언론들이 막 우리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세계 주요 언론들이 관심 갖고 우리 하는 일들에 세계적인 여론들이 막 환기되기 시작하면요, 제가 보기에 대통령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12월 달 전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제가 우리 정치 서클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세계 언론에서 나온 얘기예요. 박근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태극기 투쟁하고 우리 공화당이 투쟁하고 이 사람들이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청와대가 그 목소리를 안 들으면 자기네들이 결국은 또 탄핵이 당할지 모른다는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안 돼주고는 못 베길 것이다. 그렇게 세계 언론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아직 듣기로는 저기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 대통령이 그렇게 아프시다는데, 예? 아직 대통령 내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거든요. 정말 이 종교적인, 우리가 역사의 신을 믿고 종교적인 신을 믿어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우리는 정말 젖먹더니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간 시간 있는 대로, 여러분들 다 정치학 박사 아니에요? 여기서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누구하고 토론해도 여러분 다 이길 자리 다 이제, 그죠? 딱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신 가서 너무 강압적으로 너 죽을래 이러지 마시고요. 야, 나라가 죽게 생겼다. 이 나라가 정말 앞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생겼다. 너 앞으로 김정은이 밑에 가서 살을래? 아니면 우리 공화당 밑에 살을래? 네? 그러면 김정은이보다는 아무리 생각해도 김정은이 밑에 가서 못 살 거 아니에요? 너 김정은이 밑에 가서 배급 받고 살래? 예? 너 김정은이 밑에 가서 맨날 여기서 김정은이 바지 달고 3대 세습에 맨날 찬양하고 살래? 거기에 김정은이 말 안 들었다고 저 장택상이가 누구죠? 무슨 장상택이가 뭔가 저기 대포로 처형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심심하면 이제 아버지 탐방에 보내고. 그런 길에 날아가서 살고 싶으냐? 아니,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너무나 선택이 확실한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알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끝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등을 주장하잖아요.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평등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한강의 기적은 뭐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라에서 그 사람들에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더욱더 열심히 하게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가가 주어지게 하는 거죠. 여기는 3만 불이 10,000불로 떨어져도 좋으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만들어 놓은 지들이 그 돈 퍼쓰는 거예요. 솔직히 그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알뜰살뜰 돈 모아놓지 않았으면
경제 살려놓지 않았으면 벌써 개털됐을 텐데 그나마 2년 반이라도 버틴 게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만들어 놓은 돈 지금 만 풀어 써가지고 지금 나라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그게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뭐 공무원에다가 그냥 이제 17만 몇 명이나 막 공무원들 치고 하니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나라가 지금 거덜나고 있는데 여러분 나라 거덜내기 여러분 부잣집 망하기는 쉽잖아요. 망나니 같은 새끼 하나 들어오면은 나라 거덜나는 거 쉽잖아요. 나라를 일으키는 거는 정말 위대한 대통령이 평생을 목숨 걸고 해서 나라를 일으키는 건데 박정희 대통령 같은 위대한 우리 공화당 전신 민주공화당 총재이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없으셨던 대통령께서 없으셨던 대한민국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평생을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얘기하면서 평생을 만들어놓은 대한민국을 지금 2년 반 만에 지금 다 말아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요. 나라를 말아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당할 국제적인 멸시, 그리고 그 배고픔, 그리고 그 수치심,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엄청난 시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하고 모른 척하고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른바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미국도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투표율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죽어라 하고 투표하러 가는데 우리 우파들은 그냥 최소한도 투표해야 될 책임마저도 투표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원하는 자유우파의 이슈들이 자꾸 묻히고 관심이 없고 결국은 나라 이렇게 좌파한테 뺏겨서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비상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에 정참여하지 못하겠으면 우리 공화당의 강령에 우리 공화당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한미일공조 우리가 말하는 그 중요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 이슈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 이슈가 나올 때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그 이슈가 나올 때마다 투표하고 이 문재인 정권에 관해서 확실하고 분명히 비판하고 그리고 한 발자국도 더 못 나오게 한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뭐 제가 그냥 보인다는 게 무슨 제가 무슨 신기를 받아서 그렇게 보인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 친구들이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낼게요. 미안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내 친구들이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야 이게 그런 거 하지 말고 너 먹을 것도 있고 잘 것도 있고 그런데 그냥 대충 편안하게 우리랑 그냥 놀면서 살자. 너 거기 가가지고 너 목 쉬어가지고 그거 해봐야.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아주 정치라면 지긋지긋해하고 한 번도 투표를 해본 적이 없다는 모대학 교수인데 왜냐면 그 새끼가 그 새끼고 그 새끼가 그 새끼다 뭐 다 쓰레기 같은 새끼들 맨날 뭐 예? 맨날 그래가지고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그 친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거 하는 거 다 구경하고 야 니네가 이겨야 대한민국이 살 것 같아. 그러고 갔다니까요. 제가 정말 얼마나 당신의 눈물을 당신이라고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긴다는 거 아시죠?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대학 동창들 거기에 맨 처음에 얼마나 저를 욕을 했는지 몰라요. 에? 아니 자유한국당에 있다가 왜 거기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뭐 하려고 그러냐, 뭐 보수 분열이 아니냐, 뭐 어쩌냐 그런데 요즘은 한국당 못 믿겠다. 니들이 잘해야 되겠다. 이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주고 저희도 이건 최대한도로 우리가 전목대님까지 다녀서 우리 대한민국 바로 잡아서 그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가 한번 저 국악 파티에서 한번 하든지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과 함께 신나게 우리 동화장가 부르면서 애장가 부르면서 한번 우리 하늘에게 우리가 역사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 신고할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시 15분